안녕하세요, 최호섭입니다. 오늘은 iMac과 M1 프로세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. 이게 특징이 당장은 M1 프로세서 그리고 얇고 예쁜 색깔 같은 디자인에 쏠리고 있죠.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이야기, 하나의 이야기입니다. M1 프로세서 이야기는 이제 좀 지겹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. 내부 구조가 어쩌고 하는 설명은 진짜 식상하죠. 그냥 빠릅니다. 안 되는 거 거의 없고요. 뭐 호환성 문제들, 이제 메이저 앱들 같은 것들은 거의 다 전환이 됐고요. 안 된 것들도 곧 바뀝니다. 그리고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 새 프로세서에 최적화돼서 그 효과를 내줄 겁니다. 뭐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이 칩에 대해서 뭐 충격, 뭐 몰랐던 비밀, 뭐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, 뭐 이런 것들이 막 종종 보이는데 그런 것들 거의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 원래 맥을 쓰셨다고 하면은 거의 전환하는데 큰 문제 없고요. 안 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. 게임 몇 가지 안 되는 거 빼고는 저는 지금까지 뭐가 실행이 안 돼서 못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하게 뭐 환상을 가진 만큼 이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능, 뭐 상상 이상의 성능을 내주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.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프로세서의 존재 그리고 컴퓨터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확실히 줄었어요. 뭐냐면은 로딩, 뭐 발열, 그리고 배터리 이런 것들이죠. 이런 거의 효과는 아주 확실합니다. 자, 그럼 이번에 iMac에 들어간 거는 또 다른 M1 프로세서냐? 아닙니다. 똑같은 거예요. 다만 이게 의미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는 칩인 거예요. 이번 iMac의 가장 큰 특징은 11.5mm 두께죠. 저는 이 11.5mm라는 게 M1 프로세서를 통한 컴퓨터의 전환점이라고 보거든요. 애플이 벌써 거의 한 40년 전에 애플2로 이제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연 이후로 컴퓨터의 디자인이 추구하던 그 방향성, 바로 컴퓨터와 모니터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그 방향성이 실질적인 제품으로, 진짜 제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. 사실 이 디자인 누가 몰라서 못한 거 아니잖아요. 다들 이렇게 만들고 싶어 했죠.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성능을 만족하면서 이 정도 두께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애플밖에 없습니다. 뭐 HP나 뭐 델, 레노버 같은 회사들이 뭐 비슷한 거 지금 당장 못 만들까요? 뭐 디자인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.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전통적인 PC라는 형태 때문에 그래요. 우리 PC의 메인보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? PC는 사실 아주 많은 부품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기기죠. 그게 서서히 막 칩들이 통합되고 어디에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지금은 크기도 많이 줄었고 메인보드에 박혀 있는 칩들도 많이 줄어들었죠. 옛날에는 사운드 카드도 따로 꽂아야 됐었고요. 지금은 다 안 보이죠. 다 이게 통합이 된 거예요. 실제로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게 다 CPU 안으로 뭐 메인보드 칩 안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. 그러면서 보드 크기도 사실 많이 줄어들었죠. 노트북들도 보면은 예전에는 정말 이 컴퓨터 전체를 가득 채웠었는데 이제는 컴퓨터 전체 부피도 그렇고 사이즈도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노트북 키보드 아래는 사실 메인보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아직도 PC에는 많은 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조상 이걸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요. 이거는 이 플랫폼을 주도하고 있는 인텔의 기술력이 떨어져서가 절대 아닙니다. PC 업체들이 이렇게 칩을 줄여서 만드는 거 못해서 절대 아닙니다. 이게 진짜 생태계 때문이에요. x86 기반의 PC는 우리가 사실 개방형 플랫폼이라고 많이 하죠. 한 회사만 주도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규격만 맞추면은 누구나 이 부품을 가지고 시장에 띄워줄 수 있어요. 그리고 수많은 조합이 다 가능합니다. 그러면서도 이 컴퓨터, 윈도우, 뭐 이런 OS들이 다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. 그러면서도 이 호환성을 유지하려면 입출력 단자의 규격화부터 뭐 각 역할을 맡는 모듈들이 다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. 이거를 PC나 메인보드 만드는 회사들이 아주 작게 합쳐줘야 되거든요. 이거는 애플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죠. 자, 그런데 스마트폰을 좀 볼까요? 스마트폰은 일단은 성능보다 크기를 줄이는 게 핵심이었죠. 그러다 보니까 관련 기능들이 뭐 칩들, 특히 이제 프로세서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. SoC라고 하죠. 시스템 온 칩입니다. 칩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. 이 연산하는 기능들 말고 기기 통제하는 컨트롤러도 다 칩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. 메모리도 들어가죠. 콘덴서랑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 빼고는 거의 칩 안에 다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것도 보면은 이 전체 크기에서 메인보드는 한 손가락 2개 정도 크기 이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. M1은 그거를 그대로 컴퓨터 안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. 애플이 이 메인보드 이만하던 거를 요만하게 줄였다라고 이미지로 설명을 했죠. 이게 PC의 관점에서 보면은 엄청 극적인 다이어트인데 이런 스마트폰에서 왔다고 치면은 원래 그랬던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M1은 바로 그 경계에 있는 칩입니다. 애플이 이런 거 참 잘 보여주죠.
자, 그러면서 이 M1 칩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? 저는 열이라고 보거든요. 열이 너무 나면은 칩이 성능이 떨어지고 아니면 칩이 타버리기도 합니다. 그만큼 이게 PC에서는 열이 예민하거든요. 보통 TDP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? 열 설계 전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이게 보통은 뭐 최대 전력 소비량 이런 걸로 통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기를 쓸 수 있는 양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성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최대 전력 사용량이라고 보면 됩니다. 뭐냐면은 TDP가 25W면은 25W를 항상 쓰는 게 아니라 훨씬 적게 쓰다가 최고 성능을 낼 때만 25W를 쓰잖아요. 최고 성능을 내면서도 그 칩이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고 타지 않고 버틸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. 너무 뜨거워서 칩이 타버리기 전에 조금씩 쉬어가는 그 스로틀링이 요즘에 이런 컴퓨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죠. 뭐 보호하기 위해서 쉬어가는 거긴 한데 그 사이에 우린 답답하죠.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열이 덜 나는 프로세서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. 그런데 M1은 뭐 그런 부담이 없죠. 열이 일단 나지 않습니다. 다르게 말하면은 전기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고 또 열이 많이 나지 않으면서도 일을 잘하는 거죠. 열이 안 나면은 그만큼 냉각을 덜 해도 되죠. 그러면 쿨러가 빠지거나 아예 쿨러 사이즈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그만큼 컴퓨터가 작아집니다. 그러니까 이게 맥북처럼 이전과 똑같이 생긴 폼팩터에 넣으면은 배터리를 더 오래 쓸 수 있는 효과가 나죠. 근데 데스크탑은 어떨까요? 뭐 배터리가 없는데 뭐 보드가 작고 열이 덜 나면 어떨까요? 그러면 그만큼의 공간을 크기를 줄여버릴 수가 있는 거죠. 그게 바로 이번 아이맥입니다. 그러니까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 같이 처음에 나왔던 M1 제품들은 이전과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면서 열이나 뭐 전력 소비, 성능 같은 거를 이전 세대랑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뭐 비교군 그런 제품으로 풀어놓은 것 같고요. 이번에는 자 이제 이 칩이 뭔지 알지? 근데 이걸로 이런 디자인도 할 수 있어 라고 아이맥을 통해서 말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크기가 작으면서도 열이 덜 나고 그리고 쿨러가 빠지니까 공간을 줄일 수 있고 그러면서도 충분한 성능을 내는 컴퓨터, 그게 바로 아이맥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맥북을 주로 쓰는 입장에서 다음 맥북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. 더 얇고 작게 만들 수 있을 거거든요. 뭐 요즘에 뭐 다음 세대 맥북 에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유출 디자인 이런 것들 돌고 있는데 거의 디자인 언어는 지금 이 아이맥이랑 되게 닮아 있거든요. 뭐 그 디자인들 유출이지만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. 일단 더 얇게 만들 수 있는 거는 물론이고요. 뭐 냉각팬 같은 것도 거의 사라지니까 이렇게 굴곡 같은 것들을 싹 없앨 수 있죠. 사실 맥북이 약간 이렇게 둥그렇잖아요. 그게 가운데 쪽에 조금이라도 조금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는데 냉각팬 같은 것들이 사라지면 메인보드에 이제 툭 튀어나오는 부분이 거의 없을 거고요. 그렇게 되면은 이 직선 모양으로 디자인하는 게 공간 효율이 훨씬 높아지죠. 그리고 애플은 요즘에 리프레시된 제품들 다 직선 위주의 디자인을 하고 있죠. 뭐 아이패드 프로가 그랬고 뭐 아이폰 12도 마찬가지죠. 그리고 아이맥까지 보면은 다음 맥북 에어가 어떻게 나올지는 대충 눈에 보입니다. 아이맥은 분명히 PC 업계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오게 될 거고요. 새로운 형태의 컴퓨터에 대한 수요를 꾸준히 만들어낼 겁니다. 그러면 이제 PC 시장은 위기가 오는 거냐, 뭐 벌써 뭐 인텔 어쩌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미 이걸 보고 인텔을 비롯해서 뭐 AMD, 뭐 퀄컴 뭐 이런 회사들도 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있을 겁니다. 사실 이 반도체 회사들이 그동안 기술이 없어서 못하고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. 이런 기존의 PC 생태계들, 이런 환경들을, 레거시들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계기가 아마 M1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옛날에 뭐 원가든 뭐 디자인든 이런 것 때문에 못하던 얇은 노트북들이 맥북 에어 나오면서 시넷라이트 뭐 울트라북 이런 것처럼 그런 열풍이 불면서 다들 새로운 형태를 딱 가져왔던 것처럼 이제 PC들 그리고 일체형 컴퓨터도 새로운 반도체 구조들을 통해서 새로운 컴퓨터 형태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. 오랜만에 아주 재미있는 컴퓨터가 나온 셈이에요. 아이맥에 들어간 M1 프로세서의 의미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.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.